못난이 사과의 꿈. 이명준. 주인 아저씨는 지난 겨울부터 부지런히 과수원을 가꾸었습니다. 가지도 자르고 퇴비도 넣고 벌레도 잡아주었습니다. 아저씨의 노력으로 봄이 되자 사과나무 가지에는 예쁜 꽃망울이 울망졸망 피어났습니다. 오늘도 아저씨는 즐거운 마음으로 과수원에 들어섰습니다. 올 가을에도 맛 좋은 사과가 주렁주렁 달리겠는걸. 과수원을 둘러보던 아저씨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저씨의 과수원 한쪽에는 아름드리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아저씨의 할아버지 때부터 키워온 오래된 나무입니다. 그 늙은 사과나무에는 다른 사과나무들보다 훨씬 크고 맛이 좋은 열매들이 많이 열립니다. 올해도 늙은 사과나무에 예쁜 열매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과 열매가 도토리만한 크기로 자라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과수원 아저씨는 사다리와 가위를 들고 과수원을 찾았습니다. 튼실하고 굵게 자랄 놈만 남겨놓고 모두 잘라내야 해. 주인 아저씨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지에 달린 작은 사과들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충실한 열매를 만들기 위해 작고 못생긴 사과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아저씨가 일을 마치고 과수원을 나설 때였습니다. 휴, 살았다. 어디선가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래된 나무 꼭대기에 달려있던 못난이 막내였습니다. 막내 사과는 작고 못생겨서 잘라내야 하지만 주인 아저씨는 높은 꼭대기에 있는 막내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다행히 못난이 막내는 아저씨의 가위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지에 남은 과일들은 탐스럽게 익어갔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받아 열매들은 저마다 붉게 익어갔습니다. 모두들 잘 익은 몸매를 자랑하기 위해 탐스러운 몸매를 한껏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맨 꼭대기에 달려 제대로 자라지 못한 막내는 기가 죽어 못생긴 몸을 나뭇잎 뒤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얘, 내 몸매 어때? 미끈하지 않니? 나뭇가지 중간에 달려 햇빛을 가장 많이 받고 자란 첫째가 못난이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초라한 자신의 몸매를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셋째야, 언니 얼굴 좀 봐. 꼭 화장한 것 같지 않니? 발그스름한 빛을 온몸에 골고루 띠고 있는 둘째가 셋째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 배꼽 좀 봐. 마치 조각 작품 같지 않니? 사과나무의 아랫부분에 달려있던 셋째가 마치 자신의 몸매가 조각품이나 된 것처럼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의 뒤질세라 넷째도 나섰습니다. 언니들 나 좀 봐줘. 내 허리를 타고 내려가는 곡선미 아름답지 않아? 탱탱한 피부가 곧 터질 것만 같은 넷째가 자신의 허리를 쓸어내리며 언니들을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들이 자랑이 길어질수록 꼭대기에 달린 막내는 주눅이 들어갔습니다. 맨 꼭대기에 달려 제대로 영양분을 받아먹지 못한 막내는 자신의 볼품없는 모습을 보며 언니들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못난이 막내는 높은 꼭대기에 서서 운 좋게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늙은 나무 꼭대기에 달려있는 막내는 맛있는 영양분을 제대로 받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언니들이 실컷 빨아먹고 남은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내의 몸에는 살이 붙을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새 뜨거웠던 여름도 지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수확을 준비하는 주인 아저씨의 손길도 바빠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과수원 안으로 사다리가 들어오고 손수레가 들어오고 노란 플라스틱 상자도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갑자기 사과나무가 조용해졌습니다. 잘난 척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몸매를 자랑하던 언니들은 숨소리마저 죽인 채 나뭇잎 뒤로 몸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미끈한 몸매와 예쁜 얼굴을 자랑하던 둘째와 셋째도 이제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한 무리의 아주머니들이 과수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저마다 창이 긴 모자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장갑도 끼었습니다. 한 손에는 바구니를 들고 또 한 손에는 과일 따는 가위도 들고 있었습니다. 사과나무 앞에는 아주머니들이 올라갈 사다리도 하나씩 서 있었습니다. 자, 굵고 잘생긴 놈부터 하나씩 따세요. 주인 아저씨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주머니들은 사다리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따, 이놈 참 굵고 잘생겼다. 아주머니는 몸매가 잘생긴 둘째를 가위로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첫째와 셋째는 얼른 나뭇잎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니, 방금 여기 발그스럼하고 예쁜 사과가 하나 있었는데 어디 갔지? 아주머니는 잎사귀 뒤로 숨어버린 셋째를 찾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잎사귀 뒤에 숨어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고 얼굴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소리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를 찾다 못 찾은 아주머니는 사다리를 내려와 다른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휴, 100년 감수했네. 겨우 목숨을 건진 셋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나뭇잎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아주머니가 찾아올지 몰라 불안한 가슴은 쉴 새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간 뒤였습니다. 언니들, 이제 나와도 돼. 아주머니들 일 마치고 돌아갔어. 늙은 나무 꼭대기에서 막내가 언니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둘째만 잘려나가고 나머지 자매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아, 안 됐다. 둘째가 너무 불쌍해. 첫째는 잘려나간 둘째의 꼭지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날도 과수원엔 아침부터 모자를 쓰고 가위를 든 아주머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다리를 이리저리 옮기던 아주머니들이 오래된 사과나무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사과들은 모두 몸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꼭대기에 달려있는 막내는 언니들과 달리 나뭇잎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아주머니들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첫째 언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위를 들고 첫째 언니가 달려있는 가지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막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조심해! 막내는 나뭇잎 뒤에 숨어 첫째 언니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주머니는 막내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막내는 위험에 처한 언니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첫째 언니가 달려있는 나뭇가지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잡았던 가지를 놓쳐버리고 밑에 있는 가지를 잡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다시 셋째 사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색깔이 예쁜 사과가 하나 있었는데 어디 갔지? 아주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나뭇가지 아래 위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뭇잎 뒤에 숨어있던 셋째가 아주머니의 손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아따, 이 사과 참 잘생겼다. 먹음직스러운걸? 아주머니는 잘생긴 셋째 사과를 보더니 날카로운 가위로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셋째 사과도 다른 사과들과 함께 아주머니의 바구니 속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나뭇가지 이곳 저곳을 훑어보더니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막내는 가지에서 잘려나간 셋째 언니가 불쌍했습니다. 첫째와 넷째 언니도 셋째가 불쌍하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어느새 과수원의 열매도 절반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날은 더 많은 아주머니들이 과수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아주머니들이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날은 막내에게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손에 그동안 잘 버텨온 언니들이 모두 잘려나갔기 때문입니다. 첫째 언니도 넷째 언니도 아주머니들의 가위를 피하지 못하고 모두 가지에서 잘려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막내는 언니들이 불쌍해서 나무 꼭대기에 앉아 혼자 실컷 울었습니다. 하지만 운다고 언니들이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막내는 언니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새 푸르던 사과나무 잎도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여름 내내 풍성한 열매를 자랑하고 있던 가지에는 색바랜 잎들만 가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열매라고는 막내처럼 작고 못생긴 사과들만이 몇몇 가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크고 잘생긴 사과들이 아주머니들이 가지에 잘려나갈 때 막내도 언니들과 함께 잘려나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작고 못생긴 막내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슬픈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작고 못생긴 사과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옆나무에 달려있는 삐뚤이 사과가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예, 막내야. 우리도 이젠 이별할 때가 된 것 같아. 막내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도 이별을 해야 한다고? 그럼 우리도 머지않아 어디론가 사라지게 될 거야. 못생긴 우리가 어디로 사라진다는 말이니? 그동안 못난이 사과들끼리 서로 위로하며 지냈는데 그나마 또 헤어져야 한다니 막내는 울컥 눈물이 솟았습니다. 그때 삐뚤이 사과가 말했습니다. 예, 우리는 말이야 주인 아저씨가 그러시는데 까치밥이래. 날씨가 좀 더 추워지면 까치들이 찾아와 우리를 먹는데. 뭐라고? 까치들이 우리를 먹는다고? 삐뚤이의 말에 막내는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고 못생겨서 사람들이 눈에는 들지 못하고 까치와 같은 새들에게 먹힌다고 생각하니 더욱 슬펐습니다. 그때 삐뚤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는 행운아들이야. 왠지 알아? 행운아라고? 그건 또 무슨 말이니?
가만히 생각해봐. 까치들이 우리들의 몸을 모두 먹고 나면 몸속에 들어있는 씨앗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잖아. 그러면 예쁜 아기나무가 땅 속에 뿌리를 내릴 것 아니니? 삐뚤이의 말을 듣고 보니 그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작고 못생겨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지만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비록 나무에서 일찍 잘려나가는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크고 잘생긴 열매로 태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 맞아. 우린 참으로 행운아들이야. 난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더욱 크고 예쁜 열매로 자라날 거야. 그래, 우리 이 다음에는 꼭 크고 잘생긴 열매로 태어나자.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과수원에 까치가 찾아왔습니다. 까치는 배가 고팠는지 오자마자 사과나무 꼭대기에 앉아 못난이 사과들을 쪼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까치가 한참 동안 막내를 쪼아 먹고 나자 막내 몸속에 들어있던 까만 씨앗이 과수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풀숲 사이에 조용히 내려앉은 막내 씨앗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크고 튼튼한 열매로 태어나게 해주세요.